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경제 주체, 경제 주체는 소비자나 기업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어른들이 세뱃돈을 주실 때 그냥 돈으로 주는 거하고 초콜릿으로 주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사면은 이 아이의 잉여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합니다. 소비자나 생산자나 모두 주고 겉으로 돈으로 계산한 거 이상의 훨씬 많은 사회적인 후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의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복수 좀 하고 오셨죠? 경제학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만은 경제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경제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경제를 떠나서 하루도 지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경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제 4번째 강의인데 통해야 살아난다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근데 우선 이제 여러분 나무와 숲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 하나하나를 볼 때하고 숲 전체를 볼 때하고 또 느낌이 다르죠. 숲 전체는 멀리 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나무 하나하나는 숲속에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다 보는 거죠. 근데 경제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비자, 생산자 이거는 숲속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나무들이 다 모여가지고 숲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숲을 우리 경제에서는 국민경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 국민경제가 있고 그 속에 여러분들, 기업들 모두 다 하나하나 다 있어요. 물론 이제 모든 나무들이 다 싱싱하게 잘 자라고 녹색으로 파랗고 열매도 많이 맺고 하면은 국민경제 전체, 숲 전체가 정말 아름답게 보이겠죠. 그런데 일부 나무는 약간은 병기가 있고 약간은 낙엽이 지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대로 잘 보일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경제에서도 숲과 나무를 구별해서 보는데 숲을 보는 것을 우리가 큰 시각으로 본다. 그런 의미에서 거시경제다. 그렇게 해요. 큰 시각으로. 그리고 나무 하나하나를 본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조그맣게 세밀하게 본다. 이런 뜻으로 미시경제라 그럽니다. 그리고 경제 전체는 대체로 소비자, 기업, 정부, 또 해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경제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 하나하나를 분석하는 게 미시 경제입니다. 세밀하게 작게. 그리고 그 전체를 합해서 다 보는 것을 우리가 거시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앞의 시간에는 우리가 주로 미시적인 선택을 많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거시적으로 나라 경제를 살펴보자. 오늘부터는. 그래서 나무가 건강해야 숲이 자라고 건강하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 거시경제는 많은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죠. 숲으로 구성되어 있죠. 국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행동 양식이 다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옆 사람의 행동이 나에 영향을 주고 내 행동이 또 옆 사람에 영향을 줍니다. 요즘 같은 데는 옆에서 담배 피우면 다 싫어하죠. 나한테 불편한 거죠.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의 활동이 나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열심히 일해서
먼 나라를 위해서 좀 저축해야 되겠다. 젊은 우리 대졸학생에 딱 취업을 했어요. 내 수입의 절반 아니면 엄마한테 좀 더 타쓰고 100% 다 저축하겠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배우자로 찾으면 좋겠죠. 그런데 나라 경제를 생각해 봐요. 미시경제, 그 사람을 놓고 생각할 때는 바른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나라 경제를 생각해 보세요. 나라 경제가 오늘 여기 청중 여러분처럼 이렇게 한 많은 분들로 딱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람처럼 나 열심히 저축만 하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아무도 소비를 하는 사람이 없죠. 아무도 재화를 구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렇죠? 문을 닫으면은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일자리가 없어지면은 사람들의 소득도 없어지게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전략의 모순입니다. 미시와 거시, 나무와 숲을 모아놓을 때는 이런 모순적인 현상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나려면 어때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 경제가 살아나려면은 나는 좀 부족하고 소득이 적어서 많이 쓰지 않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좀 펑펑 써주면은 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는 옆집에서 좀 안 입고 게 많이 쓴다고 불편하게 보시지 마세요. 그게 나라 경제를 위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반대로 경제가 막 화랑이 되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는데 옆집이 팡팡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더 많아져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때는 좀 안 입곱다고 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걸 이제 전략의 모순이라고 해요. 저축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의 행동이 반드시 국민경제 전체를 위해서 또는 내 이웃 행동이 나를 위해서 항상 나와 같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시경제로 접어들면은 몇 가지 용어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중에 많이 쓰는 용어가 물가입니다. 물가. 제가 앞에서는 아이스크림 가격, 어떤 한 재화, 제품, 서비스, 용역 그걸 놓고 가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단위, 한 제품을 놓고 얘기할 때는 가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가격이라는 말보다도 물가가 더 익숙하죠. 물건의 가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또 물가하고 혼용해서 쓰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란 말을 많이 써요. 인플레이션은 다 아시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경제 전반에 걸쳐서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바꿔 얘기하면 숲과 나무로 볼 때 숲 전체가 물가가 올라갈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의 반대예요. 물가가 내려가는 현상이에요. 물가가 전반적으로.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많은 분들이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나쁘고 물가가 내려가는 것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어쩌면 이제 그동안에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있는 경제에 익숙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 자세히 놓고 보니까는 물가가 올라갈 때보다 물가가 내려갈 때,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경제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예요. 경제학에서는 mild inflation, 아주 적은,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사람에게 미열이 있는 것처럼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내려가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여러분 물가가 자꾸 내려가면은 소비를, 물건을, 재화를 사겠어요? 미루겠어요? 오늘 사는 것보다 내일 사는 게 물가가 더 쌀 텐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소비를 연기합니다. 내일로 계속 연기해요. 그러면은 앞에서 제가 저축의 역설, 전략의 모순 이걸 얘기했죠? 그럼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메르스는 바이러스 질환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경제까지 영향을 많이 미쳤잖아요. 경제가 순환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하나 끊긴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나느냐? 재화 서비스 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 수출이 안 된다. 수출이 안 된다. 그럼 이 그림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그대로 여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경제 개념은 계측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계측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한데 어떤 거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들을 계측해요. 월급은 뭐예요? 월급은 한 달 동안에 받는 임금이죠. 연봉은 1년 동안에. 이렇게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뭘 계측할 때. 그러니까 사람들 월급을 비교할 때는, 급여를 비교할 때는 월급이냐 연봉이냐, 이 사람 월급하고 저 사람 연봉하고 비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소득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제 지표는 일정한 기간이 없어요.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자율 하면은 지금 현재 은행에서 이자율을 얼마나 주느냐, 통화량, 지금 전국에 풀린 통화량이 얼마냐,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돈이 얼마냐, 그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지갑 속에 얼마가 있으니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계측하는 경제 지표를 유량이라고 합니다. 플로우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흘러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얼마만큼의 경제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플로우라고 얘기합니다. 일정한 순간에 하는 것을 저량이라고 해요. 저수지에 물 담아놓은 것처럼,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 개념으로 구별을 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유량이냐 저량이냐에 따라서 비교의 대상이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